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장이 펼쳐졌던 만큼 오늘은 일반적인 기업 분석이 아닌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다우존스는 0.01% 떨어졌고요. S&P 500은 0.55%, 그리고 나스닥이 2.01% 하락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중 오로지 나스닥만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들을 괴롭혀왔던 10년 미국 채권 금리의 경우는 1.610으로 연준에서 SLR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SLR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다행히도 꾸준히 10년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예전에 미리 은행들이 SLR 연장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먼저 팔아버렸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10년 국채 금리가 빨리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테이퍼링 우려로 할인율이 오른 만큼 주식시장은 하락을 보여준 것이죠. 특히나 멀티플이 높은 나스닥을 위주로 말이죠. 참고로 SLR 연장은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주는 정책입니다. SLR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3억이라고 치면은 이 3%를 유지해야 하기에 100억의 위험 노출 금액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험 노출 금액 안에는 지급 준비금 40억, 국채 30억, 대출 30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SLR 연장을 해주면은 지급 준비금과 국채를 전부 대출과 같은 영업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위험 노출 금액을 지급 준비금, 국채, 대출로 구성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SLR 연장이 끝나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요. 이로 인해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빌려지는 만큼 당연히 10년 미국 채권을 살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10년 미국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10년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만든 DCF 밸류에이션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본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직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낼 때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산출을 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DCF란 미래의 실적을 예상해서 밸류에이션으로 도출을 해내는 방법인데요. 저희들 또한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DCF 밸류에이션을 예로 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할인율이 상승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할인율은 지금 보시던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10년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실제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여기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10%에서 12% 아니면 14% 이렇게 말이죠. 지금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10%일 때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한 골든너겟의 적정 주가는 23.43이었고요. 지금 골든너겟의 주가가 13.74달러이므로 앞으로 70.5% 정도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만약에 실제 금리가 올라서 여기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2%씩 전부 다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방금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10%에서 12% 올려보았는데요. 보시면은 골든너겟의 적정 주가는 23.43달러에서 19.36달러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업사이드 포텐셜 또한 70%에서 40%대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1%, 2%의 금리가 엄청난 밸류에이션의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안전자산이고요.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다른 성격의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너무 급하게만 오르지 않는다면 설사 10년 채권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2023년까지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설사 말을 바꿔서 올린다고 해도 2021년 안에는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넷 옐런 장관이 나중에 세금을 21%에서 28%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이해가 되기 쉽도록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금이 21%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세금인데요. 21%에서 한번 28%로 바꾸었을 때 골든너겟의 적정 주가인 19.36과 상승 여지를 보여주는 이 업사이드가 40.87인데 이게 바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에서 이렇게 28%를 한번 전부 다 바꿔볼 건데요. 이렇게 바꾸니까 골든너겟의 적정 주가는 18.48이 되었고요. 업사이드 포텐셜이 바로 34.47로 약 6% 정도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이 21%에서 28% 정도 상승을 하면은 기업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약 5에서 6% 정도 하락을 부추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세금이 상승하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의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리의 상승 그리고 세금의 상승은 기업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악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나스닥이 고점 대비 한번 12% 이상 떨어졌고요. 지금은 8% 이상 떨어진 지금.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마이너스 30% 가까이 떨어졌고 다른 성장주들은 심하면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진 지금 과연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DCF 밸류에이션에서 보여드렸듯이 2% 정도의 금리 상승은 자그마치 30%의 주가가치 하락을 불러일으켰고요. 세금이 28%가 되었을 때 5, 6%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주식마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벼운 주식인 골든너겟을 택했고요. 조금 더 펀더멘털이 탄탄한 주식들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식들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덜하겠습니다. DCF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골든너겟과 같은 주식이 금리 상승 및 세금 상승으로 인해 약 35%에서 40% 정도 떨어졌다고 봤을 때 지금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과매도 그리고 미리 선반영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심리가 가만히 든다면 당연히 조금 더 떨어질 위험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어쨌든 금리와 세금의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선반영 받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선반영을 받았다면은 이것은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선반영을 받았다면은 다시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DCF 밸류에이션에서 측정된 것 이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심리까지 제가 반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를 말씀드리긴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비록 외적인 문제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있는 상태이지만 기업 또한 가만히 있진 않죠. 기업은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훌륭한 수익을 창출했다면 다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골든너겟이 에비타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2026년이 예를 들어서 140밀리언 달러의 에비타를 기록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다시 41%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실적만 가까운 미래에 보여준다면 기업의 미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투자자의 본질로 돌아와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양상을 보시면 지금까지 고평가를 받은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은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대감과 외적 버프를 받아 오른 주식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펀더멘털이 강하며 앞으로 2에서 3년, 5년 후의 미래를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이 끝까지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펀더멘털과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이 약한 주식보다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저 또한 과거에 충동적으로 펀더멘털이 약한 주식을 매수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주식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꾸준히 대응을 하면서 펀더멘털이 강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해칭을 해왔습니다. 그것의 한 예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한 달 전부터 제가 멤버십 그리고 나중에는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저평가이면서도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려왔던 기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로키드 마틴은 흑자를 내고 있으며 펀더멘털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다는 것을 매출액, 꾸준한 매출 상승률, 총 매출이익,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 순이익의 실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키드 마틴은 이렇게 우주 쪽에서도 굉장히 깊게 인볼브되어 있어 우주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미래 전망 또한 굉장히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무 상태를 봤을 때 부채가 현금보다 많아 조금 우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부채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89%의 장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대부분의 부채는 2035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게다가 로키드 마틴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본다고 했을 때 로키드 마틴은 저평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렌지 라인은 로키드 마틴의 실적에 기반하여 측정된 P 멀티플이고요. 파란색은 시장이 인정해주는 멀티플인데 이러한 멀티플 아래에 실제 로키드 마틴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검정색 라인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정색 라인이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라인 아래에 있었던 적은 2008년도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지금인데요. 어쨌든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을 예로 설명드리는 것은 펀더멘탈과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이 괜찮은 주식을 대상으로 멘탈과 함께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설사 조금 고평가라고 해도 저는 펀더멘탈과 재정 상태와 미래 전망이라는 세 가지 박자가 갖춰진 종목들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분할 매도를 해서 지금 저평가이면서도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해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나스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스닥의 모습은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두려움, 세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 위축을 보여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고평가인 주식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DCF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기업이 실적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펀더멘털이 약한 주식들은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해왔으며 펀더멘털이 강한 주식이 재투자를 하여 해칭을 함으로써 대응을 해왔습니다. 제 방식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장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을 부여해야 하기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은 40으로 시장엔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어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 재무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앞으로 꾸준히 홀딩함과 동시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4차 산업이 천천히 자리를 잡을 때쯤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인데 금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부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